학생의 전공이라든가 앞으로 직업에 대한 거라든가 관심사 재능 이런 연결된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게 좋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학생은 의대 가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하는 활동 같은 것은 다 뭐 하냐면은 신문 글 쓰는 거, 스포츠 쪽에 하는 거, 뭐 음악 쪽에 하는 거 이쪽으로만 활동들을 다 한다라고 본다면 대학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학생이 도대체 어떤 삶을 어떤 데 관심을 갖고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공에 맞는 액티비티를 하는 것들이 좋다. 또 하나는 활동 단순히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깊이 있는 활동. 그래서 점점 깊어질수록 그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죠. 리더십이라든가 수상 경력이라든가 또 차별성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남들이 하니까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독특한 차별성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학생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코딩 학원을 오래 다닌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코딩 학원을 쭉 다녀왔대요. 근데 이제 학원만 계속 다니는 거죠. 뭐 대회도 몇 번 나갔대요. 이 학생이 이제 학원만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없으니까 흥미를 점점 잃어가게끔 되는 거죠. 저희가 전체적인 그 플랜을 짜줬어요. MVP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고, 어떤 결과물을 앞으로 만들어내야 될 거고, 뭐 이런 거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코딩 해가지고 자기가 사회 이슈가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장애인들이 지팡이 YK인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코로나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뭘 했냐면은 무릎에 니 패드를 달고 센서를 달아가지고 장애물이 앞에 있으면 소리로 이렇게 나게끔 그런 것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또 만들었는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소리로 내비게이션도 듣고 이렇게 길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YK인 없이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코딩의 메이커 페어 일본에도 갔고 그 다음에 로마에도 갔고 샌프란시스코에도 가가지고 이거를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눴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학생이 만든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해서 우리랑 같이 좀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전에는 그냥 코딩 계속 학원만 다녔던 학생이 이제는 내가 배운 걸 어떻게 사용할지, 활용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앞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갖다가 알게끔 된 거죠. 다음 이 학생은요, Environmental Science 전공한 학생인데 자기가 배웠던 그런 코딩이라든가 사이언스 이런 것들 그 양로원의 옆에 텃밭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흙에 센서 같은 걸 달아서 습기가 너무 낮아지면은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되고 날씨가 흐리면 그 위에서 전구가 켜져 햇빛을 공급해주고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팜 같은 것들을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양상추니 오이, 토마토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거기 시니어 센터에 있는 노인분들한테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활동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배운 것들을 활용할 때도 없고 그랬던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기가 사회적인 이슈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해결 방안을 갖다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 되게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요, 특히 문과 학생들은 책 출판하도록 해요. 같이 협업해가지고 영어로 쓴 책은 아마존에, 그리고 한국어로 쓴 책들은 교보문고 전국 메이저 서점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책 출판하는 것도 이렇게 돕고 있어요.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역 사회와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는 거죠. 이 학생은 비즈니스 전공하는 학생인데 친구들과 함께 타일랜드에 어떤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다고 그래요. 문을 닫으려고 하는 초등학교 그 학교를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슬프다고 학교가 문을 닫아서 내년이면 학교가 없어질 텐데 너무 슬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우리가 이 학교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 책 써가지고 책 판매 대금도 있고 뭐 티셔츠도 팔고 되게 많이 했어요. 돈 보내면 분명히 뭐 여기저기 돈 어디 가져가서 그러면은 결국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 없지 않겠냐, 한번 보내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보내지 말고 돈을 모아가지고 염소를 샀어요. 염소, 닭 이런 것들을 샀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잘 자라는 인기 있는 채소 그런 씨앗 같은 것들을 가져가가지고 이 텃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농작물을 심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사가지고는 진짜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 동물도 돌보고 농사 짓는 것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한 번 보내주는 거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급될 수 있는
비즈니스 그 형태를 만든 거죠, 이 학생들. 타일랜드에서 교육부 장관상도 받고 감사패도 받고 학생들 거기 신문에도 막 나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었어요. 한국 신문에도 막 나고 그랬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세이브 칠드는 여기 그냥 매달 돈 얼마씩 보내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봉사가 될 수 있냐. 근데 세이브 칠드는 안 해도요 되게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이브 칠드 안에 스코니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여학생들, 초등학생 여학생들을 학교를 보내도록 돕는 거예요. 학생들이 압구정에서 지하철역에서 길거리에서 펀드레이스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캠페인 같은 것도 알리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기사도 쓰고 SNS에 알리기도 해서 그때 이런 것들을 단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매년 하고 또 방학마다 이런 활동들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이 활동들을 봉사도 하면서 굉장히 큰 자부심도 느끼고 굉장히 큰 감동도 느끼고 사회에 진짜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그래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떡도 주고 지나가던 경찰 아저씨가 음료수도 사다 주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큰 모티베이션을 됐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7, 8년째 계속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교과 활동하는 것들 학생이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 과장해서 넣는 거예요. 과장해서. 대학에서 벌써 다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원서는 과장해서 적으면 안 된다. 솔직하게 적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 나중에 개별 상담 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